지금 2년 됐는데 그 한 1년 됐을 때 이미 벌써 이렇게 지역 사회와 함께 다양한 관계들이 잘 형성이 돼서 지금 뭐 예배드리는 그리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모자랄 정도로 인원도 증가하고 보통 선교적 교회 할 때 인원이 증가하냐고 꼭 물어보잖아요. 안녕하세요, 조은하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인원도 증가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우리들이 같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도 다 우리가 하나하나 같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 개괄적인 부분 한번 얘기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선교적 교회 관점에서 본 지역 교회.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우리가 좀 다뤄보겠는데요. 먼저 선교 개념이 확장됐다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선교 개념은 19세기에 서구 교회 중심적으로 형성된 선교 개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선교 현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는 해외 선교사뿐만 아니라 국내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학문이다. 오랫동안 이제 선교는 해외 선교사만을 위한 해외 선교만을 위한 학문으로 우리들이 공부를 했지만은 국내 현장 자체도 선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변화를 잠깐 보면은 이제 세계 선교 현장의 변화에서 전 세계가 선교 현장이 됐다. 19세기에서 서구 교회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선교 현장이 아니라고 보고 비서구 지역만 선교 현장이라고 봤는데 1960년대 이후 70년대 뉴비긴이 영국에 다시 들어오면서 영국 자체도 선교 현장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선교적 교회의 그 운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교적 교회는 전 세계가 선교 현장이라는 이 태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범세계교회 시대 19세기까지는 서구 교회는 교회가 있고 비서구 지역은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지만 오늘날은 전 세계에 교회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쿠바가 공산국가인데 쿠바에도 얼마나 그 장로교회가 활발하게 있는지 제가 2번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셋째는 교회 선교로부터 하나님의 선교, 이 선교 패러다임도 굉장히 이제 그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는 주로 목회하는 일이고 선교는 교회 바깥의 일이 선교다라고 생각했는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선교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전제를 받아들일 때 이제 모든 일이 선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선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선교 해석학이라고 하는 해석적 방법론을 제시를 했고 오늘날은 이제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점에서 Theology of Mission에서 미션 티올로지를 호켄다이크가 강조했는데 다시 말하면 결국은 모든 신학도 해석 자체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해석해서 결국은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신학이 각각 자기의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선교 해석학이라는 방법론이 되게 중요해요. 지역 교회는 그런 점에서 지역 사회를 선교 현장으로 접근하는 선교적 교회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서론에서 한 얘기입니다. 10가지 특성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씩만 한번 10가지를 살펴보겠어요. 지난번에 압축해서 했는데 첫 번째 공교회와 지역교회 유기적 역할. 우리 목사님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알면서 모를 수도 있어요.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그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새로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기는 공교회 이렇게 나왔어요. 홀리 캐톨릭 처치, 천주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공교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 말한 하나의 보편적이고 거룩하고 사도적인 교회, 그걸 말하는 건데, 우리 한국은 처음부터 교파주의로 시작을 하고 개교회주의의 교회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공교회 개념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지역 교회를 공교회 관점에서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교적 교회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교파나 개교 이전에, 그다음에 세상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면서 공교회로서 지역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운동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태제 포인트입니다. 보수주의는 교회 중심주의적 교회관이 있고, 진보는 교회 역할이 약화된 하나님의 선교를 이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서 사회적 공적 역할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지만은, 그것을 누가 참여하면서 감당하느냐 하면 지역 교회가 그걸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에서 교회 역할을 결코 약화시킬 수 없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존재 자체가 선교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교를 주로 doing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doing이 중요하지만 doing을 하기 전에 존재 자체가, 교회 정체성 자체가 선교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 하면은 뭔가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덧붙여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는 모여서 하는 일도 많은데 또 어떻게 또 흩어져서 이런 일들을 또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도잉 전에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선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재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아마 지난주에 조주희 목사님의 사례 얘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훈 목사님, 교회가 막 지난번에 너무 할 일이 많고 설교 9번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에 그 여유가 없다고 하지만은, 현재 있는 것 자체를, 비잉을 선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 하나 더 추가하지 말고 시범으로 한번 해 보세요. 현재 하고 있는 성경 공부, 설교, 성경 해석 자체를 이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하기 전에. 세 번째, 지역의 신뢰를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진정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와 신뢰를 회복하는 운동이다. 신앙과 선교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선교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운동이다. 사실 60년대까지는 이미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필요 없었지만, 오늘날은 여러분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세상과 지역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오준환 목사님도 계속 교회가 지역사회와 뭔가 협력하려고 접촉점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계속 그 지역사회와 기관들이 냉대했다가 나중에 이제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게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뢰 회복은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어쨌든 선교는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가 교회를 지켜보고 있을 때 교회와 성도의 존재 자체가 지역사회를 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선교적 교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친교 안의 선교. 선교적 교회는 지역사회, 지역 주민들과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선교 프로그램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친교를 수행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폭넓은 차원의 다양한 선교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지역사회 주민들을 우리 교회를 위한 대상으로 삼지 않고
평소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서의 인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전도는 하지만 지역사회에 관심은 없다. 스스로 개토화된 이런 교회상을 극복을 하고 우리의 선교, 전도 선교 활동은 친교 안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선교 현장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지역만을 선교 현장으로 한정하는 기존의 선교 패러다임을 넘어서 전 세계가 여전히 선교 현장이지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도 선교 현장으로 인식하고 선교학적으로 연구하고 접근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6대 교회 선교는 20년대 20세기 중반부터 이제 외치는 선언 그거입니다. 표. 그래서 선교적 위임은 3만 명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선교 명령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 지역 교회가 지역 사회를 향해서 보냄을 받은 선교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 인식을 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입니다. 기존에 이제 선교적 교회는 목회자 중심의 기존 목회 패러다임을 넘어서 모든 성도가 세상으로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평신도 신학에 기초한다면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의 관계가 있다. 성장 시대에서는 성도가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성장시켜 왔지만은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는 목사가 성도를 도와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목회의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점. 이 부분에서 목사 역할의 전문성과 또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선교적 그리스도인, 선교적 교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특정 활동 중심의 선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삶과 일상을 선교 현장으로 간주한다. 그런 점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차원만이 아니라 흩어져 살아갈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도들의 일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같은 선교적 삶이 되는가. 우리 목사님들은 선교적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이제 흩어져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한국 교회와 같이 세속화된 사회와 또 다종교 사회 속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잘 살펴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 이제 또 공부할 때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그런 이제 목회적인 관점이 필요한 것이죠. 단순히 모이는 교회만을 의식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 균형이 필요합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동안 우리는 거의 모이는 교회에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모이기 위해서 흩어졌다면은 이제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이걸 통해서 양쪽의 균형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최소 단위를 개교회에서 지역사회로 좀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개교회 중심의 성장을 지향하고 그러니까 7, 80년대 성장운동 시절에는 주로 개교회 성장이 목표였거든요. 오늘날은 지역에 속해 있는 다양한 교회들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연합과 협력하는 지역 에큐메니컬 선교 운동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 기본 단위를 개교회로부터 지역 사회로 확장해 나가고 이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들이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좋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기회가 되면 그분들을 한번 초청해서 한번 어떻게 개교회 주의를 극복을 하게 됐는지 얘기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특징,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역화 운동이다. 선교적 교회는 지역을 선교 현장으로 인식하고 교회를 통해서 마을을 발전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지역화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지역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역 공동체 회복과 정의와 평화, 사랑의 실천은 전체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실천 과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요런 10가지의 그 선교적 교회 특징들을 살펴본 다음에 그렇다면 공교회성 관점에서 지역 교회를 보면 어떤가?
공교회는 지역교회 토대라는 것이죠. 다양한 지역교회는 공교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바울 서신 중에서 특별히 공교에 대한 그 내용이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빌립보서, 고린도전후서 다 이거는 이제 그 교회가 처해 있는 특별한 문제에 집중을 하는데, 그런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그 공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공교회는 세계 교회와 연합하는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는 공적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서구 교회는 모든 지역 교회는 이런 공교회성 위에 서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 교회는 단순하고 약한 게 문제예요. 서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지역 교회는 교파주의와 개교회주의 기초에서 역동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반면에 공교회성이 약하기 때문에 교파를 초월해서 세계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에큐메니칼 정신이 약하고, 또한 사회 속에서의 공적 책임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서구 교회와 한국 교회의 장단점을 잘 인식해서 서로 배우고 서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교회 역동성의 기초에서 국내에서는 공교회성, 연대성과 공적 책임을 회복하고, 또 지역교회 선교적인 역량을 세계교회에 나눈 것, 요 부분이 한국교회의 선교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는 이걸 현장에서 많이 경험도 하고 확인해 왔어요. 요 부분이 우리 한국교회의 장점이자 선교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지역교회 역동성의 기초에서 국내에서 이제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공교회성을 두 가지로 말하면 교회 간의 연대와 세상 속에서의 공적 책임, 두 가지인데, 요걸 회복하고 그다음에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역량. 서구교회는 지역교회가 선교하는 게 아니거든. 선교단체가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지역교회가 다 선교를 하니까 이제 굉장히 선교적으로 모든 지역교회가 다이나믹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한국에 있는 지역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로서 지역교회에 관한 논의. 왜 지역교회가 중요하냐?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 교회를 보면 모두가 다 우리처럼 지역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각성은 서구교회와 한국교회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서구 교회는 공교회가 강조됐지만 지역 교회가 약하고, 한국에는 지역 교회라기보다 개교회주의에 속해 있고, 교회론이 좁다 보니 지역 사회와 분리된 개교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건강한 지역 교회는 서구 교회, 한국 교회 모두에게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선교적 교회로서 지역 교회를 보면은 선교의 실제적인 수행자, 공교회의 실천, 그것을 위해서 성도를 훈련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다 지역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 교회가 중요합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그런 점에서 지역 회중들이, 이 회중은 지역 교회를 말합니다. 또 성도들을 말하기도 하고 선교의 전선이자 대리자이다, 이제 이렇게 역할을 했어요. 찰스 베랭에는 지역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 성도의 필요를 채우는 역할, 성도를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에큐메니칼 운동도 지역 교회로부터 실천한다. 그런 점에서 결론적으로는 선교적 교회로서 지역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활성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지역의 교회 현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선교적 교회로서 지역 교회 네 가지 역할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생태계란 말, 생태계란 말을 좀 이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생태계 전체가, 생태계는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생명이 살아가는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생태계 전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는 선교 현장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만물 전체가 예수의 충만함으로 이제 약속된 그런 생태계로 하나님의 생명의 현장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제 방주적인 교회론을 넘어서는 교회론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생태학적 의식이 필요한데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역 교회는 지역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자라나고 발전하는 생태계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요런 거를 생명망 목회라고도 말하는데, 사례로 부천의 새롬교회가 생명망 목회, 단순히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사회를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되고 번성하고 확장되고 또 살아 움직여서 지역 사회 전체를 하나님의 생명의 그 움직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작은데 작은 교회예요. 지금 한 60여 명밖에 안 됩니다. 60-70 명. 그렇지만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저는 요즘 세이비어 교회 가지 말고 부천 새롬교회 가 보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고, 학생들 목사님들 다 데리고 가 보면은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지역 사회에서 활발하게 역할하고 있는지 보면 놀랍니다. 근데 그 안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복지 생태계, 학습 생태계, 문화 생태계, 요렇게 역할을 구분하고, 복지 안에 다양한 복지 활동이 있고 학습 안에 다양한 교육 학습 활동이 있고 문화 안에 다양한 이제 문화 활동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 연구를 하다 보니 가짓수로는 수십 가지가 돼도 그 위에 상위 개념으로 종합해 보면은 모든 교회들의 활동을 복지, 학습, 문화 요 세 가지 범주로 압축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교회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만 그걸 한번 정리해 보세요. 대부분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리고 인제 하나 덧붙여서 그 세상이 할 수 없는 영적 돌봄, 그 목회에서 영적 돌봄을 하는 건데, 이 부분도 다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로 지역 사회와 세상을 보면서 이제 복지, 학습, 문화의 그 생명망을 그 지역 사회에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뭐 언어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건물 안에 있는 개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다양한 모든 분야에 서로 연결돼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깨닫고 고백하는 교회가 우리의 지역 사회와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으로 이제 선교적인 목회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플랫폼으로서의 교회. 이것도 60년대까지는 모든 교회가 사실은 지역사회 마당이었어요. 옛날을 생각해 보면은. 근데 오늘날은 스스로 고립돼 있고 건물 안에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다시 교회를 지역사회 마당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선교적 교회 관점에서 볼 때 지역교회는 지역사회 함께하는 플랫폼이다. 플랫폼의 세 가지 역할이 뭐냐 하면 함께하고 소통하고 참여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령의 시온교회는 농어촌 교회인데 지역의 교회를 개방하고 농촌이 가진 문화를, 이게 참 독특해. 이 목사님은 문화적인 감각이 탁월한데 농촌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농촌에 문화가 없다고 말하지만 농촌이야말로 문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농촌이 가진 문화를 발견하고 발전시켜서 교회가 마을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인제 지역 중심이 돼서 함께 지역의 축제를 열어가고 추수감사절도 지역 사회와 함께 합니다. 이 교회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가 보시면 좋겠는데, 아까 부천에 있는 새롬교회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생태계를 형성해 나간다면, 이 시온교회는 농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태계를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지 아주 폭넓은 선교적인 목회를 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역이 가진 문화적 소양을 발견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마당을 제공하고
교회와 마을이 함께 축제를 하고 지역과 함께하면서 지역을 위한 선교적 교회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해 나가는데, 그걸 이 지역 사회가 얼마나 이 목사님이 인정했든지, 이분은 호남 사람으로 지금 이 보령에 왔는데 2017년에 그 충청남도가 제공하는 자랑스러운 충남인에 뽑혔어요. 이 상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예. 놀라운 일이죠. 여기도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작은 일로 시작했지만 시간 지나가면서 점점 확장돼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지역 사회의 마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인제 좀 이따가 황희성 목사님이 발표할 때 이미 이 마당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처음 출발할 때부터 교회 자체를 아예 마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거 우리가 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역 공동체와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는 것이죠. 선교적 교회는 70년대 이후에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화 과정에서 상실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마을 만들기 운동에 참여하는 운동이다. 나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라 이 지역의 마을 지기를 부임한다. 이태원에 있는 한남제일교회 오창호 목사님이 32살에 담임 목사를 부임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임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보니까 정말 이 현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통찰이 뛰어난데, 이때는 뭐 선교적 교회 38년 전 얘기니까 마을 만들기 운동도 없었는데, 그분은 이태원을 자기의 선교 현장으로, 본인은 선교사로, 그리고 이 지역의 마을 지기를 부임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제 활동을 잘하고 계신데요. 지역을 선교 현장으로, 또 목사가 선교사의 관점에서 목회에 임했어요. 건물 자체도 선교적인 공간으로 계획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자치위원 역할을 하고요. 지역 기관들과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복지를 두 가지 용어로 얘기를 했어요. 보통 복지를 할 때 생색내는 복지를 교회가 많이 하는데, 이분은 숨은 복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티를 내지 않고 한다는 거야, 숨은 복지. 그래도 다 시간이 지나가면 안다는 것이지. 두 번째가 참여 복지. 꼭 우리가 뭘 주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로 기관이 하도록 하고, 기관이 하는 일에 교회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도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교회 영향력이 기관을 통해서 지역 사회로 확장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은 복지와 참여 복지는 복지학 책에서도 발견하기 힘든 건데, 경험에서 나온 굉장히 좋은 이제 그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활동 원리는 지역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이제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교회는 뭐냐면 세상의 쉼터가 돼야 되고, 이 모든 것은,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은 영성에서 나온다. 신앙에서 나온다. 단순히 그냥 doing이라고 하는 활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마지막 네 번째, 지역 에큐메니즘. 이제 개교회 주위에서 지역 사회 복음화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는데, 그동안 우리가 에큐메니칼 운동은 그냥 국가 대 국가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의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 교회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 왔어요. 그러나 앞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적 책임과 평신도 신학을 지역교회에서 함께 실천합니다. 후암동의 9개 교회는 20년 넘게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세계 선교를 공동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합동 측교회, 중앙 루터교회, 감리교회, 또 우리 통합 측 두 교회들이 여기 있죠. 태백에 있는 작은 교회들, 거기에서 이제 강원랜드에서 파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1년에 30명 정도가 자살하고 300명 이상이 노숙자로 있대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태백에 있는 교회 하나하나로는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근데 거기 태백 연동교회 최진만 목사님이 태백 출신이신데, 교회 18개를 묶어 가지고 같이 힘을 모으니까 이제 이 태백 강원랜드와 태백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 연합이 왜 중요하냐면, 연합을 하면 시야가 넓어지고 그다음에 힘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개교회 주의로만 하면 전부 똑같은 일을 중복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를 바라보고 뭘 하려고 생각을 못 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면 지역 사회를 이제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시각과 이제 역량이 형성되는 것이죠. 제주 사랑 선교회도 마찬가지인데 50개 교회들이 연합해서 20년 동안 신교와 봉사와 선교를 함께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음화가 힘든데 제주도인데 이 제주도에 에 작은 교회 대부분 작은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모이니까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요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지역 교회에서 요런 연합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역 그래서 제가 결론은 뭐냐면 한국은 개교회주의와 교파주의라 이제 전체 한국 사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신뢰를 받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공교의 개념이 약하고 서구 교회하고 다르게. 그런데 지역 사회 단위로 보니까 지역 사회에서 지역 교회들이 신뢰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 신뢰를 얻는 것은 NCC라든가 무슨 뭐 한기총 같은 이런 교회 연합 단체가 아니라 활발한 지역 교회와 지역 교회 연합체들을 통해서 지역 사회 신뢰를 얻고 그렇게 바닥에서부터 교회 연합 운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신뢰를 얻어가는 부분들이 이게 바로 한국 교회와 같은 그런 인제 교회 형태가 추구해 나가야 될 방식이라는 사실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글로컬 선교를 접근하는데 지역 교회가 선교적 교회 한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 교회들이 협력해서 세계 선교도 하고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가 세계 선교 현장에도 똑같이 이제 공유가 돼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선교적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들도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인식과 또 그런 그 사례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책에서는 자세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줄거리를 통해서 왜 지역 교회가 중요한가, 그다음에 지역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환할 때 10가지 정도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의 교파주의, 개교회주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공교회 개념을 회복하면서 그 공교회를 실천하는 지역 교회.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원리는 뭔가? 형태는 네 가지로 이제 생태계, 지역 사회를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로, 플랫폼으로, 그리고 지역 공동체 회복하는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지역 연합 운동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 10분 정도 우리가 좀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 볼 때 질문이 생기는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어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고 그다음에 인제 10분 쉬었다가 우리 사례를 들으면서 또 같이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 장에서 선교적 교회 10 가지 특징과 또 4 가지 실제적인 그 지역 교회 유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경험하고 있는 지역 교회 관점에서 볼 때 이게 도대체 가능한 건지 또 이론적으로 어떤 부분이 아직 이해가 안 되는지 한번 서로 토론도 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지기. 이론에 대해서 다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김나정 목사님. 예. 다른 게 아니라 작은 교회들의 연합에 관련돼서 아까 네네네. 말씀하실 때 그 태백 지역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맞아. 지금 그쪽 지역에 살지 정선 태백. 예. 예, 그러니까 강원랜드는 저희 정선 시찰, 특히 여기 맞아. 예. 정선 시찰에서 음.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이제 이 최준만 목사님을 해 가지고 이제 여기 정선 시찰에 우리 통합식 교단들이 같이 이제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음. 연합회 일들을.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음. 뭐 깊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이 정선 시찰이나 이제 정선 지역에서 열심히 오랫동안 해왔던 정말 작은 교회, 미자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숙자들을 밥을 먹이고 돌봄을 했던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런 교회들이 소외되는 그런 성향이 음. 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게 여기서 어디로부터 소외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노회? 그렇죠. 이게 작은 교회들의 연합이라고 했던 이 모임이 이 지역으로 봐서는 작은 교회들은 아니죠.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회가 조직되어 있고 100명 이상 되는 시골 교회들이면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이제 그 일들을 해 나가고 계시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 나가는데, 이제 원래 몇십 년 동안 이제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이렇게 노숙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왔던 일들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번 음. 시차례 때도 이제 저희 시차례가 저번에 10월 11월 달에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그걸 할 때도 이제 그게 큰 문제가 대두가 되긴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작은 교회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러니까 그 연합의 이익이 무엇이,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라는 개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태백이라는 도시에 있는 그 단체들이 들어와서 정선 시찰을 같이 하면서 이게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또 다른 그런 그냥 단체로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의미로 또 저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고 있죠. 저는 그 단체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한 그렇게 좀 서운하고, 또 뭐 재정 지원이나 군에서 하는 뭐 이런 뭐 밥을 먹이고 하는 그 돈에 대한 흐름 또한 이게 그 좀 이렇게 제가 어떻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지게 되고, 네네. 요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좀 그 연합회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좀 부작용도 좀 큰 것 같습니다. 네네. 그 김나정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어요. 그 지역 노회, 강원 노회 같이 지역 노회와 그다음에 지역 안에 있는 노회 안에 있는 시찰회는 지역을 중심으로 모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노회나 시찰회가 운동성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지역에 있는 시찰회가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시찰회들이 지역을 섬기는 일을 잘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노회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선교 운동을 하기보다는 정치 운동에 많이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 선교 운동을 지역의 노회와 시찰회 하면은 딱 좋은데, 왜냐면 기존에 이미 조직이 형성돼 있으니까. 그 제주 사랑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주 사랑 선교회도 거기 50개 교회는 초교파적인 교회고, 제주 노회하고 어떤 경우는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가서 내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20년 동안 제주도는 젊은이들을 만나기 힘든데 목사님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축구 모임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학생들 축구팀들이랑 조율을 하게 돼서 매년마다 노회가 아니라 그 제주 사랑 선교회 이름으로 이제 축구 대회를 열었는데, 그 제일 많을 때가 20개 팀이 됐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20개 팀이 모여 가지고 그거를 진행하면서 한 젊은이들이 500명 정도가 만나니까, 보통은 그 일을 젊은이를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인제 노회는 그런 생각도 안 한다고. 왜냐하면 노회 자체가 운동성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노회가. 이미 기존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인제 교회 간의 관계만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요번에 가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그거 잘하고 있냐?" 내가 물어봤더니 그거를 노회의 학원 선교회가 달라 그랬대,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이 제주 사랑 선교회는 그걸 하면서 매년 봄과 가을에 하려면 한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재정적으로 인제 너무 부담스럽고 지친 거야. 그래서 노회 학원 선교회가 달라 그래서, 그럼 이제 노회가 그걸 "잘하겠다." 하고서 넘겨줬는데 한 번도 못 하고 그냥 그 모임이 끝났다 그러더라고. 그게 인제 우리가 노회에 속해 있지만은, 저도 이제 그 서구의 에큐메니칼 운동과 한국의 에큐메니칼 운동의 진행 방식의 차이가 뭔가를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노회가 있기 때문에 노회와 시찰회, 지역 노회가 운동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김나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찰회가
시찰회가 있는 지역에 연합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운동성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찰회가 한 교파에만 중심이 돼 있고 지역에는 또 다양한 교파들이 형성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쪽에 얘기를 하면은 이쪽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지금 목사님이 보는 것처럼 문제가 보인다고. 그리고 그 제주도의 제주사랑 선교회도 노예 사람들이 볼 때는 제주 선교회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들은 노예일은 별로 안 하고 지금 바깥에서 뭐 하고 있냐, 이제 이렇게 보겠지. 나는 둘 다 중요하다고 봐. 노예는 기존의 노예에 속해 있는 교회들을 잘 관리하고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는 운동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그 지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죠. 그런 점에서 양쪽을 다 잘 보완하는 운동성과 이거 하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 그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거는 노회들이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현장에서는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걸 자발적인 연합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발적인 연합운동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과 같은 개교회주의 상황에서 어쨌든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 발휘할 수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이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 나도 정확하게 무슨 문제인지 알아. 또 뭐 지금 다 말씀하지 않으셨겠지만 거기서 특별히 더 서로 이쪽의 운동과 노회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노예 일을 가져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한국처럼 개교회주의로 서 있는 상황 속에서는 가능한 한 초교파주의의 지역교회 연합운동이 내가 볼 때는 최선책이 아닌가, 이제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틀이 완벽하지는 않아. 네. 또 저기 다른 이 부분에 대한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이나 아니면 이론에 대한 거 혹시 다 잘 이해가 돼요? 그럼 그 10가지가 제시하고 있는 특징들하고 여러분이 교회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의 상하고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잘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우리 공명교회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이 선교적 교회의 관점들이 특별히 지역 공동체 플랫폼,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운동, 교회와 교회 바깥의 사람과의 접촉점,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루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좀 더 우리들이 같이 이제 활발하게 얘기할 수 있는 또 내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9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10분은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쉬는 건가요? 아니에요, 좋아요. 좋아요? 네.